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은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말을 못할 겁니다. Future Cash Flow라는 것은 기업이 장래 벌어들일 돈이니까 순이익으로 대표하면 되겠고,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엄격하게는 그 기간금리가 필요할 텐데 50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실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20년 이상은 지금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장래 영원히 실현할 순이익을 전부 다 국채금리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가치 싹 대주면 됩니다. 한국채 50년 수익률 3.138%, 요걸 일단 Y라고 표시를 하고요. 기업의 매년 순이익을 E라고 일단 표시를 해두고, 그러면 무한한 E를 Y로 무한번 할인한 다음에 무한번 더해주면은 현재 가치가 되고, 이것이 시총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알고 보면 너무 쉽죠. 무한번의 숫자를 나누고 더한다는 것인데, 인간이 이런 짓을 너무나 쉽게 해치우는 다 능력자들입니다. 사진 보시면 우선 초항을 A라고 표시하고 공비, 무장 간첩이 아니고요, common ratio R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입니다. 1-R분의 A. 이거 파르탄 시절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아닙니까? 이 공식에 초항을 1 플러스 Y분의 2, 공비는 1 플러스 Y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현재 가치, present value는 Y분의 2가 됩니다. 즉에 시가총액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식을 이제 저거 갖고 산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해석을 잘 해야겠죠. 금리가 일정할 때 순이익이 2배 되면 시총 2배 될 거다. 순이익 변화 없어도 금리가 반으로 내려가면 시총 2배가 될 거다. 금리 오르는데 순이익이 변화가 없다면 시총 내려갈 거다. 즉 주가 하락할 거다. 금리 올라도 이익이 더 크게 늘면 주가 오를 거다.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삼성중공업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총 5조 원이고 적자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고안해냈습니다. 과거에 대규모 흑자이던 시절도 있었고요, 적자이던 시절 10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영원히 활동할 것인데 언젠가는 흑자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평가해서 시총 5조 원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저 시총은 삼성중공업의 순이익을 얼마로 평가한 것인지 거꾸로 환산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총을 3.138%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환산 순이익은 1,569억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는 이 신나게 놀자를 인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산수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투자론 쪽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저 1,569억 원의 의미는 숫자의 의미는 장부상 지금은 비록 적자이지만 그것도 7년 이상 적자라는 지지리도 못난 놈이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저놈 저거 언젠가는 흑자전환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비록 적자이지만 전 구간, 무한대의 전 구간을 놓고 보면은 저거 가치는 있겠다. 이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시장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하는 말은 시장은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이 대략 1조가 되면은 그러면 시총은 6배, 즉 30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12년 전 삼중이 순이익 1조인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 전후로 뭐 재무제표 같은 거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조 전후로 보면은 뭐 7천억, 8천억, 9천억 뭐 이렇게 변화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그 즈음에 시총이 9조 5천억 원이었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주셔갖고 몇 번 이제 간단한 그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10조 원으로 퉁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금리가 2배였습니다. 2배. 그래서 지금 그 금리 고려하면은 저 모델 값이 대략 시총 그 20조 근방으로 나오면은 정확하게 100%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총이 30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 모델이 완전 틀렸나요? 예? 저 모델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모델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꼴랑 변수 2개, 아주 간단한 변수 2개를 사용해서 암산으로 뭐 어떤 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정은 어차피 틀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정 오차가 언제나 전제되는 것이고 결국 주가는 저 모델이 제시하는 근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떨 때는 오버슈팅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델의 의미는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순이익이 10배가 되면은 시총도 10배 된다는 거니까 만약 삼성중공업의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가령 순이익이 3천억 넘어가면은 시총은 10조 된다는 거고 1.5조 원을 넘어가면은 시총은 50조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3조를 찍으면 대략 시총이 100조 근방에서 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 100조 즉 주가 10만 원 될지 여부 논쟁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순이익이 3조 이상 나온다면 언제 나올까 이걸 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뭐 가령 3조 근방에서 뭐 2.8조 원, 2.9조 원, 뭐 3.1조 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또 중요한 또 더 의미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그 즈음에 가서 그 시점, 장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미래 사업 모델을 다시 평가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과연 저 삼성중공업이 이러면 금년 2분기에 한 제로 근방에 흑자 진환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뭐 3분기, 4분기 아니면 내년에 하든가 뭐 한 맥시멈 1년 정도 늦어진들 대세에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흑자 전환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놈의 회사가 2, 3년 또는 3, 4년 후에 과연 어느 정도 흑자를 실현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진행 중인 이 슈퍼사이클 아마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하니 지금도 지금 그 미국은 군사 패권, 금융 패권, 뭐 식량 패권, 에너지 패권, 정치 패권 이거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지금 에너지 산업 새 판 짜고 있고요. 글로벌 지금 그 국제 질서 새로 지금 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한국은 그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겁니다. 핵심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은 한국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그 산업군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플레이어로 삼성중공업이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해서 지금 푸틴이
닥프레이를 하는 바람에 지금 판이 더 커지는 판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익 규모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걸 발판으로 삼성은 그 이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정말로 논쟁해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제시한 저 모델은 영원 불변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영원 불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령 뭐 순이익 한 5천억 정도 찍었을 때, 뭐 그럴 때 형성되는 시총을 근거로 다시 한번 그 모델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그 수정한다는 게 아니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미래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자, 핵심은 이제 그 미래 어떤 시점에 평가 시점에서 삼성중공업의 장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포스트 슈퍼사이클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그게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을 것인지, 뭐 여기서 가령 그 SMR 비즈니스를 지금 하겠다고 벌써 2년 됐죠. 이렇게 쟤네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기 네덜란드 시보그하고 이제 MOU도 맺고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제시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시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후에는 분명히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뭐 가령 for example 그런 어떤 원자력 분야 이런 걸 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는 평가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장래 새로운 비즈니스, 포스트 슈퍼사이클 이후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죠. 그거는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 고민이 아니고요. 우리는 쟤네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뭘 제시를 하면은 저게 돈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가일 뿐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면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살지 팔지 있을지 머무를지 떠날지 그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에 이렇게 계속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